공동체 미디어 용산 FM이 마련한 용산의 이런 일이 마지막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용산공원 문제풀이로 알려줌 진행을 맡은 안정은, 임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용산공원 퀴즈로 알려줌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용산공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퀴즈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방송되지 않았던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서 문제풀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임정화 해설사님과 함께 문제풀이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임정화 해설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용산 역사 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임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둘레길 해설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 역사 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엄청 긴데요? 네, 저도 사실 한꺼번에 외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희 용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모임인데요. 네. 우리 용산을 좀 더 잘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산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많은 활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용산공원에 관련된 일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일 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용산 미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둘레길, 둘레길을 지금 해설을 여러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임시 개방 얼마 전에 했었는데. 네, 임시 개방 잠깐 했었는데요. 네. 네, 지금 다시 문이 닫혀 있어서 네. 그때 임시 개방 때도 저희 조합원들이 또 거기서 활약을 했죠. 아, 활약을. 네.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용산공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왕산 옆 무학에서 발원하여 용산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을 덩굴풀이 많아서 덩굴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미군기지 안에는 이 하천의 지류가 복개되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만초천이네요. 네. 문제에 덩굴풀이 많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만초천이라고 이름을 아, 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만초천이 꽤 넓고 우리가 항상 또 보던 데인데 네. 네, 복개가 돼 있어서 사실은 안 보입니다. 어디 있던 네,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울역 뒤에 그 아동병원 네. 거기에서부터 그 도로가 다 만초천 본류입니다. 아, 그래요? 복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초천 위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 차로 그냥 다니던 네. 데가 원래 하천이었던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초천의 네네.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미군기지 안에는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만초천 본류가 아니고 네. 남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만초천 지류입니다. 지류. 네. 언젠가 그 만초천을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날을 기다려 보면서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안에는 남산에서 이어지는 지맥의 일부인 약 70m 높이의 작은 산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강을 지키는 군부대가 둔을 치고 있는 곳이라서 혹은 평지 가운데 솟은 언덕을 땡땡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산자락에 있는 마을을 둔지미 마을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둔지산. 이거는 네. 문제에 네. 힌트가 다 있네요. 네, 이거는 맞추라고 제가 낸 문제입니다. 네네. 네, 우리 언덕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군부대가 주둔했다고 해서 또 둔지산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네. 여러 유래가 전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아, 네. 둔지산. 이름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요. 네. 용산구청. 용산구청. 구청 위에서 올라가서 거기 도서관에서 딱 보시면 딱 보이는 그 나무 많은 숲이 네. 바로 둔지산 정상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또 네. 용산구청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용산 미군 기지 안에는 네. 용산이 없고 둔지산이 있습니다. 아, 저는 용산 미군기지 안에 용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없습니다. 아, 용산 미군기지 안에는 용산이 없다. 용산이 없고 네, 둔지산이 있습니다. 네, 둔지산. 네, 네.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명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산은 오랜 기간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고려 말 몽고군, 2번 임진왜란 왜군, 3번 러일 전쟁 러시아군, 4번 해방 후 미군. 네,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네요. 네, 우리 여기 용산에 외국군 주둔의 역사가 꽤 깁니다. 네, 그래서 몽고군이 왔을 네. 때도 네, 여기 용산에 주둔을 했었고요. 네네. 네, 임진왜란 때도 네, 일본군이 왜군이 주둔했고요. 네, 근데 러일 전쟁 때는 일본이 제물포에서 네. 그 러시아의 극동 함대를 네. 네, 포격을 하고 그 군을 주둔시키고 네. 이 서울까지 함락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러시아군이 아니고 네. 네, 러일 전쟁 때도 일본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네, 주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을 함락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관계가 없는 것은 네, 러일 전쟁의 러시아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려 말부터 지금 이곳이 네. 외국군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주둔하는, 진짜 네. 둔을 치고 네. 있는 곳이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네. 그 고려 때부터 여기 남경이 있었고 네. 아주 중요한 곳인데 네. 또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오기도 쉽고 교통도 좋고 또 용산에 넓은 벌판, 언덕 같은 벌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군인이 주둔하기에 여러 가지로 최적의 장소였죠. 그럼 우리 용산이 정말 아주 요충지였네요. 아, 그렇죠. 중요한 곳이네요. 네네. 네, 용산 구민 여러분, 네, 뭐 자부심을 갖고 여기 사셔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한국 주차군 사령부는 이 조약 제4조 규정을 근거로 용산 일대 약 118만 평을 강제 수용합니다. 이 강제 조약은 무엇입니까? 한일 의정서네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 한일 의정서가 또 근거해서 네.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 용산 땅을 네. 강제로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의정서의 네. 4조에는 네, 일본군이 이제 필요한 곳을 내어줄 할 수 있다, 내어줘야 한다. 네, 그런 조항이 네, 바로 한일 의정서 4조에 의해서 네네. 바로 이 용산 땅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이것저것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네. 네, 그런 조약이네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갑자기. 네.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 최대의 홍수로 한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산에서도 용산역과 주변의 철도관사 대부분이 침수되었고 한강철교가 파괴되었던 이 홍수는 무엇입니까? 1번 김인현 대홍수, 2번 병오년 대가뭄, 3번 을충년 대홍수, 4번 기해년 대지진. 저 이거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대가뭄은 아니겠네요. 네. 네, 정답은? 네, 을충년 대홍수죠. 네. 왜냐하면 1925년이 을충년입니다. 아, 네, 그 전에 이제 기상 관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5년부터인데요. 네. 그 해에 예,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네, 한강 철교가 파괴된 아마 사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큰 홍수였고 우리 삼각지도 완전히 다 잠겼었어요. 그래서 용산역 근처에 있던 철도 관사들이 네. 다 잠겼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그 효창동으로 네. 네, 옮기는 그 일이 바로 이 홍수 때문이고요. 또 또 재밌는 일은 또 이 홍수가 네. 네, 서울 전역을 거의 다 이제 범람을 해서 잠기기도 했지만 그 네. 일로 인해서 네. 또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중요한 문화재요? 네. 뭘까요? 네, 용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네. 네, 바로 암사동 선사지적지. 어머. 네, 그때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또 그리고 네. 네, 풍납토성에서 네, 또 네. 중요한 유물이 초두라는 유물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그 홍수 때 네, 드러나게 돼서 네, 네. 아, 여기가 중요한 백제 유적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니 요즘 또 세계적으로 가뭄에 시달려가지고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맞아요. 또 드러나죠. 새로운 유물이 드러났잖아요. 네네네네. 또 홍수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네네.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OX 문제인데요. 6.25 전쟁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존 식생의 자연성은 매우 낮습니다. 식생 분포는 산림, 조경수, 잔디로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중 수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무는 잣나무다. OX. 어떤 걸까요? 정답은? 네, X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나무가 제일 많은가요? 조사로 보면은 네. 거기서 아까시 나무가 아까시 나무요? 네. 뭐 아까시 나무 예전에 아카시아 네, 그 표기가 이제는 아까시로 바뀌었죠. 예전에 이거 껌도 있었잖아요. 네. 아카시아 껌.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미군 기지 안에는 네. 이제 오래된 또 나무들이 그래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느티나무 군락지도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엄나무도 또 지키고 있습니다. 엄나무는 그거 삼계탕 할 때. 네, 맞습니다. 우리 그 가시 뾰족뾰족.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원으로 됐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잘 자란 나무들은 또 우리가 보호해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카시 나무도 뭐 안 좋다고는 하는 분들은 있지만 또 거기서 꿀, 아카시아 꿀. 네. 그래서 어쨌든 자연은 좀 자연대로 보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14번 게이트 일대는 일제강점기 한반도 지배와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중 일부 남아있는 사우스포스트 벙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제강점기 일본군 사령부 작전센터로 사용됐던 건물이다. 2번 이곳에서 군사령관으로 재직했던 하세가와 미나미, 고이소 등은 조선 총독이 되기도 했다. 3번 광복 이후 1948년 12월까지 미 8사단 사령부가 사용했다. 4번 6.25 전쟁 발발 당시 한강다리 폭파 결정도 이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정답은 3번이네요.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 8군이잖아요. 일부러 헷갈리게. 네, 일부러 미 7사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 8군인데요. 네. 광복 후 바로 들어온 미군은 미 7사단입니다. 네, 함정을 만들어 놓으셨군요. 밉습니다. 네, 근데 여기 14번 게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까 그 일본군 사령부가 입구에서 들어와서 바로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건물은 이제 6.25 때 폭파가 돼서 지금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 이제 부속 건물인 사우스 포스트 벙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벙커가 아주 중요했겠죠.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14번 게이트는 지금으로 치면 어디쯤인? 지금 그 아모레 퍼시픽. 거기 뒤. 그 옆에.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만큼 일본군 사령부의 위험도 아주 높았기 때문에 여기 출신들이 또 조선 총독으로 또 가기도 했었습니다. 핵심 부서였군요. 네네. 그리고 그 용산역 일대를 약간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다보는 형국이어서 거기만 지나가도 이렇게 벌벌벌 떨리는 그렇게 아주 권력의 핵심인 장소였기 때문에 지금도 주요 도로가 거기 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분 나쁘네요. 이번 문제는 용산역과 일본군 병영, 오늘날 용산 미군기지 사이에 철도공장, 철도관사, 철도병원, 일본 기업 등이 세워지고 일본인들이 모여 살면서 신시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가지를 이른바 새로운 용산이라는 뜻에서 땡땡땡이라고 불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신용산. 거기 가면 또 신용산역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 용산은 어디였을까요? 그러네. 그렇죠. 구용산이 어디였을까요? 구용산이 어디였을까요? 네, 궁금한데요. 아까 미군기지 안에
없다고 네. 했죠. 둔지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용산은 네. 그러니까 구용산은 우리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효창공원의 그 언덕 같은 산이 네네. 쭉 이어져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용산입니다. 아, 네, 효창공원에서 이어지는 그 능선이 바로 네. 용의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용산이에요. 네네. 멀리서 보면 옛날 용이 한강물을 이렇게 머금는 것처럼 보여서 네. 네, 용산이라고 네, 조선시대 사람들은 거기가 용산이었는데요. 네. 네, 일본군이 여기 이제 주둔을 하게 되면서 용산역 주변이 음. 네, 일본 사람들과 관련된 철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네. 모여 살면서 네, 많은 시설들이 근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철도 병원, 뭐 도서관, 뭐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많이 거기에 그 건물도 세우고 그렇게 하게 돼서 거기가 네, 신용산으로 네,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원래 용은 임금을 뜻하잖아요. 네. 얼굴은 용안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 용산이 정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었네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또 남영역 1번 출구 그거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남영역도 남영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용산도 용산 끄트머리에 네, 네.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었네요. 붕어빵에 네. 붕어가 없듯이. 그러네요. 네. 네.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7사단 구금소 육군 형무소로도 사용했던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군 감옥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용산 위수 감옥입니다. 아, 용산 위수 감옥. 네. 네, 이곳은 원래 일본군의 감옥이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미군이 또 들어와서는 또 구금소, 그것도 마찬가지 군 구금소로 사용했고 우리나라 또 육군에서도 형무소로도 네,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부터 네. 네, 현대사까지 다 이어지는 네. 곳이고요. 그러면 네. 지금도 감옥을 쓰고 있나요?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네. 근데 혹시 여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 모르죠? 모르시죠? 네. 네, 이것도 바로 네. 용산구청 도서관 위에서 네.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산에 가려서 거기서 보이는 앞쪽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래저래 용산구청을 가야겠네요. 네. 용산구청 5층이라 그러셨죠? 네, 지금 가시면 그 도서관이 있는데요. 네. 네, 거기서 보시면은 기지 내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청 5층 도서관에 가서 둔지산도 확인하시고 용산 위수 감옥 저쯤에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감옥에 도대체 누가 잡혀 들어간 네, 건가요? 물론 이제 일본 군인들도 뭐 잡혀갔겠지만 네. 네, 그 명단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 네네. 네. 알만한 분이 있나요? 네, 혹시 우리 저기 장군의 아들 김도환? 네. 김도환도 여기에 네네. 거쳐갔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의병장 강기동 선생님도 오. 네, 여기에도 잡혀 있었던 네네. 네,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장덕수 암살 사건 피해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예, 우리 일본군 말고도 네. 잡혀가 있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가장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던 저 알아요. 네. 안두희. 네, 바로 안두희도 여기에 어. 네,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또 안 좋은 역사도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네,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안두희는 다시 풀려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군인으로 되는 그런 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여기는 뭐 그 의병장이라든지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 말고도 네. 우리 또 시인 김수영 선생님도 아. 네, 우리 육군 형무소로 있을 때 네네. 네, 여기에 또 감옥에도 감금이 되셨던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도 뭐 독립운동 여기는 이제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치. 연도가 다르죠. 네네. 제가 역사에 많이 약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 게이트 13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우스포스트의 방문객을 위한 게이트로
사우스 포스트 비지터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발음이 좀 나쁜데 2번 입구에 미군이 사용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3번 일제 패망 직후 미 하지 장군과 일 고즈키 사이에 무선 전신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추정합니다. 4번 향후 게이트 13은 용산역과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답은 네, 2번이네요.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아, 너무 네, 어려워요. 틀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하셨어요. 네, 혹시 13번 게이트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아유, 뭐 모르시죠? 14번 게이트도 저도 모르는데. 네, 네, 어디 있나요? 근데 이 게이트는 지금 엄청 유명한 게이트입니다. 그래요? 궁금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지금 대통령님의 네. 출근하는 게이트가 바로 이 13번 게이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위치가 네. 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네. 네, 가는 그 옆쪽에 음. 있는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13번 게이트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입구에 미군이 사용하는 주유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주유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이 게이트는 네. 5번 게이트입니다. 아. 네, 13번 게이트는 아니고요. 네. 각 게이트마다 보면은 그 숫자로도 되어 있는데 저렇게 그 특징을 적어놓은 네. 것이 또 간판에 입구에 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우스 포스트도 네. 사우스 포스트 비지터 게이트라고 네, 네, 네. 적혀 있고요. 네. 우리가 아까 14번 게이트도 네. 그 붙어 있는데 거기는 하스피럴 게이트. 아, 왜냐하면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있습니다. 발음 좋으신데요. 네, 원투원 병원이라고 아. 네, 미군 전용 그 사용했던 네네. 아주 큰 종합병원이 네. 미군 기지 안에 있었고요. 네, 거기가 아까 그 조선 총독 그 관저가 있던 곳을 이제 그 병원이 세워져 있고 지금 이제 그 병원은 또 평택으로 네. 이사를 가서 지금 이제 병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 안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옥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하나의 그냥 도시네요. 아, 그렇죠. 네, 네, 면적이 모든- 엄청 넓은가 봐요. 네, 아까 원래 처음에 일본군이 조성했을 때는 네. 118만 평이었지만 네, 나중에 우리 육군도 사용하고 지금 국방부 부지 빠지고 저기 뭐냐 박물관 뭐 네, 전쟁 네, 기념관 네. 이런 게 다 빠져서 훨씬 줄어들었다가 네. 우리 용산공원으로 다시 그게 다 네, 편입이 됩니다. 됐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 면적은 여의도 면적보다 이제 더 넓은 원래는 현재는 여의도 면적인데 네네. 다 이제 편입되고 또 저기 방위사업청 그 부지까지 합쳐져서 네, 아. 훨씬 이제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네. 이제 용산공원으로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들었을 땐 잘 모르겠는데 여의도 좀- 면적 네, 하니까 확 와닿죠. 네, 엄청 넓군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용산공원 그래서 그 용산 가족공원 있잖아요. 아, 네네네. 다 그렇게 그래서 용산, 오해하십니다. 네, 용산 가족공원 맨날 다니는데 뭘 또 개방하라는 거지? 막 이래. 죄송합니다. 네, 그랬네요. 아, 그리고 여기 3번 보면은 네네. 제가 잘 못 읽었는데 미 하지 장군과 일 고즈키 사이에 무선 전신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추정합니다. 그랬거든요. 이 무선 전신이 뭐 중요한 내용이었나 네, 보죠? 이 게이트 안쪽에 일본의 무선 전신국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미군이 이제 이게 주둔하게 됐을 때 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바로 일본 무선국에서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이 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줄 때, 네, 일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정보를 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뭐 사회주의 사상에 많이 뭐 물들어 있고 뭐 예,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점들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미 하지 장군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선입견을 갖게 되는. 네, 그래서 나중에 미군정 시절에 네. 네, 그 친일 청산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이유도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네. 추정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무선국이 있던 곳이 14번 게이트 안쪽에 네, 그곳으로 네.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역사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요번 문제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았네요. 아, 또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는데요. 4번. 아, 4번 뭐죠? 아, 네. 녹지 보행축. 네, 네, 네. 왜냐면 우리 용산역에서 네. 네, 출발해서 네. 그냥 걸어서 네, 13번 게이트를 통해서 용산공원으로 들어가는 녹지 보행축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은- 굉장히 넓은 도로로 가로막혀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아파트 사이로 네. 이거 공사 중에서 지금 안 보이는데 거기 넓은 길이 생길 겁니다. 아. 바로 걸어서 갈 수 있게끔 용산공원과 바로 이어지게끔. 네. 네, 그래서 용산공원이 용산역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네,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또 이제 이건 주워 들은 건데 네.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네. 사람들이 걷기 편한 그런 도로가 가 생겨야 거기가 더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곧 그럴 날이 그러니까요. 걸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 없는 없습니다. 걸로.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 올라서 남산타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 사우스포스트 일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미 10군단 도로가 있고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남북 도로는 조선시대 옛길에 조성하였고 현재는 끊어져 있습니다. 미군 기지 내에 이 도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미 6군도로, 2번 미 7군도로, 3번 미 8군도로, 4번 미 9군도로. 네, 이 이거 문제는 잘 찍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 저 알아요. 미 8군도로. 네, 용산 사시면 아마 좀 많이 들었던 네, 그쵸. 이름이어서 아마 맞출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근데 이 도로를 잘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어딘가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네. 열린마당이라고 네. 계단을 올라가면 남산타워가 쫙 보이는 곳이 있죠. 아, 저 올라가 네, 봤어요. 네, 네, 거기 네. 전망대를 보시면 미군 기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음. 네, 거기에 남산을 향해서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도로가 바로 미 8군 도로고요. 네. 그 박물관에서 가로로 네. 동서로 되어 있는 그게 아까 10군단 도로입니다. 아, 10군단 도로. 네. 근데 이 8군 도로는 네. 미군 기지 안의 도로지만 네. 바로 용산고등학교 예, 하고 예. 옛날 그 방위산업청 그 음. 길이 쭉 이어져서 밀 8군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원래는 네. 이 길 자체가 바로 조선시대 때부터 고속도로 10개의 주요 도로가 있었거든요. 네, 조선시대 네, 때도. 네. 네, 그 10도로 중에 영남,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네. 부산을 갈 때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아. 여기가 출발지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네. 그 도로를 또 미군 일제강점기 때도 네, 사용했고 그리고 미군에서도 지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끊어져 있는데 이게 왜 네. 안타깝냐면 네. 네, 조선 통신사들도 이 길을 따라서 부산에 가서 일본까지 갔거든요. 아, 아주 역사적인 그런 길인데.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통신사길을 네. 복원하려고 네. 네,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답사를 오고, 네, 근데 우리는 네.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아, 여기가 중요한 도로라는 것도 아. 네, 최근에 이제 알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용산공원이 개방이 되면 네. 이 도로, 미8군 도로를 네.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연결을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로 뭐 연결한다는 뭐 얘기도 있었긴 했는데 예, 정확한 거는 그렇죠. 네, 그 저는 이후에 네네. 도시가 발전이 그래서, 됐으니까 옛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용산공원 개방을 앞두고 용산공원 예정 부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에서 발견된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맹독성 발암물질인데요. 일부 지점에서는 주거지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적용되는 1지역의 기준치보다 34.8배나 초과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다이옥신. 네. 네. 이거 지난번에 그 용산공원 퀴즈로 알려줌 진행을 할 때 제가 그 힌트를 준 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 다이옥신이 나오는 거는 그것도 네. 네, 기준치보다 34.8배면 그러니까요. 네, 아주 위험한 수준인데요. 네. 네, 사실은 그 전에도 뭐 기름 유출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미군 기지 안에 그런 거 다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또 조사도 또 그 반환을 앞두고 또 조사도 여러 군데서 했지만 다 이렇게 많은 수치가 높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공원으로 개방되기 전에 네, 좀 정화 작업을 잘 하고 예산도 많이 좀 투입을 해서 안전한 그런 공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네.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때는 이제 보니까 용산기지 그 안에 들어가서 측정을 못하고 그 주변에서만 네. 이렇게 땅 파가지고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밖에서 검사한 것도 이렇게 수치가 높은데 그 안에는 어떻겠어요? 네. 네. 심한 지역과 또 아닌 지역을 또 어쨌든 조사를 다 철저히 하고 또 그것을 뭐 숨기거나 이러지 않고 투명하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네. 네, 많은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 하면 네. 네, 안전한 네, 우리나라 공원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그 비용 문제도 있으니까 네. 우리한테 반환되기 전에 이런 정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산공원 추진 목표가 아닌 것은 네, 1번 역사성과 참조되는 공원, 2번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는 공원, 3번 비효율적인 지하 공간은 제외한 공원, 4번 미래의 녹색 환경과 도시 문화를 침출하는 공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건 사실 네. 몰라도 문제 보시면 네. 네,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네. 네. 그 용산 미군 기지 안에는 네. 또 지하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 저희가 또 살릴 수 있는 거는 잘 살려서 예, 그리고 지하 공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아까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네. 14번 게이트에 그 사우스 포스트 벙커 예, 전쟁을 네네네. 했기 때문에 지하 벙커가 그렇죠. 네, 벙커도 있습니다. 벙커라면은 거길 뭘로 이용하면 좋을까? 아무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미군 기지 안에는 워낙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네. 그걸 다 그대로 살려서 하진 않고요. 네, 중요한 것만 이제 천여 동 중에 한 뭐 100여 동 뭐 그러니까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그 중요한 것은 남기고 아닌 것은 이제 다 이제 해체를 할 예정인데요. 네, 그 중에서는 사우스 포스트 벙커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은 역사성, 그다음에 생태, 그다음에 녹색 환경, 도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후손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용산 미군 기지는 네. 제가 사실 고향이 네. 부산 하야리아 부대 거기도 반환받아가지고 네, 아주 이제 잔디가 넓은 네, 공원으로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도 조금 표현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런 게 조금 덜 반영이 돼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여기 용산은 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도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더 잘 표현을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곳이면 좋고 네. 그리고 또 이 미군 기지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이렇게 나무들이 네. 잘 자랄 수 있었죠. 안 그랬으면 뭐 다 개발되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존할 수 있는 건 보존하고 아까 또 만초천 그 지류지만 네, 그것도 복귀 안 되어서 지금은 그렇죠. 네, 거기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가 이런 것도, 돼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용산공원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요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넓은 땅에 좀 이렇게 뭐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예, 지금 뭐 청년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저소득층한테 뭐 공공주택을 준다든지 예,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용산 미군 기지는 네. 그냥 단순한 그런 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예, 근현대사에서 네,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것을 그 어느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또 혜택을 주게 되면 또 다른 데서도 우리도 이런 혜택을 달라 이렇게 그렇죠. 하게 되면 네. 네, 이 온전한 네, 미군 기지였던 곳이 용산공원으로 되기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 안목으로 네네. 네,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또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아, 이번에는 문제가 하나 남았네요, 보니까. 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감히 임정아 선생님한테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긴장하시고요. 네, 긴장됩니다. 틀리면 안 되는데. 네. 용산공원은 오랜 시간을 지나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임정아 선생님한테 용산공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 단어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한 단어 중요합니다. 뭘까요? 갑자기 한 단어로. 네. 사실 문득 좀 떠오르는 거는 네. 네, 백년대계. 네, 우리 또 교육뿐만 아니지만 백년대계 또 사자성어로 이야기해 주시네. 네. 이거는 진짜 네, 미래 우리만 사용하는 공원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미래 후손들도 사용해야 되는 공원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 그냥 단순히 현재 뭐 어떤 문제에 급급해서 네, 급하게 만들어지는 네, 그런 공원이 아니고 네, 전 국민 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다 와서 또 누릴 수 있고 네, 네. 체험할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고 네. 네, 하는 그런 용산공원이 만들어지는데 네. 네, 빨리 급박하게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좀 천천히 차근차근. 네, 차근차근 네. 100년을 내다보고 네. 네,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100년 대계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정말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지킬 건 지켜가면서 또 해야 할 건 또 해가면서 네, 그래서 100년 대계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용산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정아 선생님이 욕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핵심 문제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용산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정아 해설사님이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오늘 방송 소감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제가 문제를 내고도 좀 어려웠겠다. 네,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네. 좀 찾아서 좀 공부 좀 해보시라고 네네. 어려운 문제를 냈고요. 네. 네, 우리 용산에는 정말 근현대사의 그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저도 살면서도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우리 용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는데요. 네. 하나를 아니까 또 다른 게 궁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저도 좀 보람이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 퀴즈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용산을 알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방송 소감은 안 궁금하신가요? 네. 어떠셨나요? 이번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사실 이게 용산공원에 대해서 방송을 지금 제가 몇 편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무식했구나. 네. 네.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됐고요.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평생 공부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가면서 용산공원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또 하나를 알면 또 관심이 또 많이 생겨지니까 이 용산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관심이 모여서 우리 용산공원이 제대로 된 용산공원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송 소감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이제
홍보할 게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용산 FM에서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한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0년 만에 불러보는 용산공원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용산공원 장교숙소 5단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날은 문화공연과 체험, 무료 체험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문화공연에는 해금 연주, 또 합창단, 그리고 앙상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체험은 가죽공예, 또 매듭공예, 시아노 타입 염색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시아노 타입 염색 아세요? 모르죠. 네, 저도 모르겠는데요. 궁금하시면 그날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네. 옆에 QR코드, 포스트앱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체험별 선착순 30명까지 모집을 하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개방송 홍보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어렵게 시간 내주신 임정화 해설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는데요. 서울시 마을미디어가 지원하고 공동체 미디어 용산 FM이 제작한 지역 공익 콘텐츠 용산공원 문제풀이로 알려줌은 연출과 기획의 김의영, 진행의 안정은, 임정화, 자문의 황혜원, 그리고 열렬한 응원 이한솔 등이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